10월 8일 토요일 오늘 주간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역 봤었는데 2역 떴던 날이었고요. 한 박스 좀 들어왔다. 최근에 조금 배구 농구 좀 돌아가면서 튀는 게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KT 소닉붐 대 부산 KCC.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허훈이 오늘 복귀전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KT 한번 보겠습니다. 7승 4패 안정적인 수비력과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나쁘지 않은 승리를 올리고 있다. 지금 야투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팀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관건이 될 만한 선수는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 그죠? 힉스는 고점이 높지 않은 선수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슛이 없어요 이 선수도. 리모텍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 옵션과 돌파 옵션이 동시에 있는 윌리엄스. 수비는 좀 별로지만 이 선수의 고점이 얼마나 나올지가 KT의 올해 득점력의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가 최근에 이 선수를 필두로 득점력이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 가스는 60득점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다. KT 득점이 제일 큰 문제고요. 기복이 너무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기를 했고요. 정말 간만에 경기를 합니다. 오늘 경기를 하고 홈에서 연전, 내일 백투백이긴 한데 둘 다 일정은 뭐 널널하죠. 지난주 일요일날 경기를 하고 토일 경기를 하는 거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시즌 초에 장판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이때 장판이 거의 패배를 하지 않는 팀이었는데 제가 이때 KT를 봤거든요. 그때 KT를 봤던 이유는 리바운드 차이 때문이에요. 리바운드. KT가 상성이 너무 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경기 빼고는 사실 리바운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 지금까지. 장판이. 장판이 제일 큰 문제가 작년에 수비 안 된다. 리바운드 안 된다. KT의 최대 장점이 리바운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경기 빼고는 장판이 크게 리바운드가 안 밀렸다. 뭐 이런 거는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장판 6승 5패 허운 체중 없는 구간 나름대로 꾸역꾸역 버텨왔음. 드디어 완전체를 이루는 순간이고요. 최준영도 중요하고 허웅도 중요하고 쇼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허훈은 차원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내 1번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허훈이 플레이 타임을 지금 길게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20분 안쪽으로 뛸 거고요. 컨디션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슛이 잘 들어가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슛이 한번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손목 부상 때문에 슛이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허훈은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호흡 문제, 컨디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허훈은 얘기가 좀 다른 선수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련님 콜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리그 최고의 흥행 카드이기 때문에 허훈이 좀 복귀한다. 허훈하고 같이 한 팀에서 뛴다. KCC가 완전체다. 오늘 도련님 콜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5경기에서 평균이 69득점으로 답이 없어요. 야투율이 좀 좋지가 않고요. 컨디션들도 좀 다운돼 있고요. 일단 최근에 3점 야투는 괜찮은 편인데 페인트존에 힘을 좀 못 쓰는 흐름이고 턴오버가 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에요. 턴오버가 압도적인 1위라는 거 뭐야? 허운이 너무너무 필요한 조각이라는 거죠. 1번이 좀 애매하죠. 최진강 애매하고 허원이 너무 필요한 조각일 것 같고요. 재밌는 싸움 할 것 같습니다. KT 소닉붐은 야투 효율 자체가 별로인 팀이다. KCC 턴오버 문제 허운이 딱 필요한 조각인데 올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킹이스백 할 것 같고요. 오늘 KCC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삼성 화재 대 선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뛸지는 몰라요. 얼마 뛸지 뭐 20분 안 뛰겠지. 한 18분 뭐 이 정도 뛰지 않을까. 삼성 화재 손보 이 경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너무 클래스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화재 1승 4패를 하고 있고요. 좀 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카드 상대로 한번 승리를 거뒀어요. 이날 이제 고점이 뜬 것도 있지만 우카가 너무 좀 저점이 뜬 경기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아히를 빼고는 조금 좀 기대감이 너무 낮아요. 국내 자원진들의 기대감이 너무 없어. 김우진
황두현, 이윤수, 김요환, 이우진,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내 자원질 쪽에서도 김우진 빼면 기대감이 없는데 이 양반도 공성이 40%가 안 나온 양반이거든요. 아히 빼고는 공격 기대 자원이 너무 없다. 그리고 도산지 세터, 외국인 세터를 좀 써야 된다는 거. 이 친구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외국인 세터를 쓴다는 건 분명히 리스크라고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손보는 3연승 달리고 있고요. 형캐전에 한 경기 패배한 것 빼고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 같고. 비에나, 나경복, 임성진, 그리고 야쿱까지. 지금 보면은 나경복하고 임성진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시너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좋은 놈, 안 좋은 놈 돌려가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직전 경기는 나경복하고 임성진을 같이 썼고 야쿱한테 하루 휴식을 줬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우리 카드한테 3대 0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 컨디션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쓰고 체력 관리 잘 되고 정말 공격 수진의 뎁스가 너무 좋고 아시다시피 뭐 세터는 리그 1등이고요. 미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차영석 나쁘지 않고 별로 흠잡을 게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클래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마이네 언더 보겠습니다. 도공대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는 여자든 남자든 매일매일 뭐 이제 뭐 좀 어려운 흐름이긴 하죠. 도곡 4승 1패 하고 있고요. 페퍼저축한테 한 경기 패배한 이후에 내리 4연승을 달리고 있다. 아시다시피 삼각편대 밸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하차, 강소희, 모마, 삼각편대 아주 좋고 올 시즌에 이제 급성장한 거는 세빈이 올해 이제 쌍수하고 와가지고 쌍수빈이 됐는데 올해 블로킹 리그 1위에요. 이동 공격도 은근히 쏠쏠하죠 이 친구. 아직까지 신인급이긴 한데 빠르게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도공의 최대 문제점은 이 감독님이 김다은 세터를 너무 중용하는 거다. 이윤정하고 좀 좋을 때 안 좋을 때 돌려가면서 쓰면 좀 더 시너지가 날 거다. 그런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리빌딩 했으니까 다은이를 많이 썼었고 올 시즌에는 그래도 이윤정을 많이 중용하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입니다. 팀 밸런스는 뭐 괜찮죠? 나쁘지 않죠. 반대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여전한 딸깍 올 시즌은 김희진이 시즌 초반부터 좀 뜨고 있는 것도 뭐 긍정적이고요. 양효진의 딸깍 이런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수들에는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요. 카리 가이스버거 올해 프로에 데뷔한 선수고 자스티스, 정지훈 이런 양반들이 공격 라인인데 공성들이 처참합니다. 카리, 자스티스 전부 40이 안 되고요. 30대 중반대, 초반대 이렇게 좀 찍히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은데 가이스버거는 공성 35%, 자스티스 38%. 요거를 이제 양효진의 딸깍으로 좀 메우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들 높이에서는 현건이 좀 비벼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세빈이도 요즘 세빈이를 필두로 미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도공이 두 팀 여배가 뭐 하루하루 뭐 변수가 좀 많이 뜨기는 합니다만은 도공이 배당을 이 정도로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공 배당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배당을 너무 잘 줘서 고민인 거지. 도공승의 이 경기 언더 보겠습니다. 도공승마 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홈에서 경기라는 도공이 좀 낫다. 다음은 DB 대 창원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크블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주중에 딱 한 경기씩을 하고 주말에 경기를 몰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들이 굉장히 널널해요. 일정을 많이 챙길 필요가 없어. 거의 뭐 이렇게 팍팍하게 경기를 하는 게 없어. 그리고 시즌을 좀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일정들이 좀 널널하다는 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난주에 원주 DB도 뭐 두 경기밖에 안 했고 일주일에 뭐 두 경기씩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은 굉장히 널널하죠. 그렇다. 그래서 DB는 토요일날 경기를 하고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들 확실히 뭐 체력적으로 에너지 레벨적으로 좋겠습니다만 슛감이 뭐 경기 초반에 좀 안 좋고 그럴 수는 있다 뭐 이런 겁니다. DB 7승 4패 하고 있고요. 완전히 달라진 팀 분위기 확실한 용병 2명 알바노 앨런슨 높이가 좋은 국내 자원진들
특징이고요. 앨런슨이 수비 부담이 조금 수비가 좀 별론데 김보배가 좀 똥을 치우는 흐름이고 이런 흐름은 KT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죠? KT는 5번 용병을 안 쓰고 4번 용병을 쓰면서 하용기나 포워드진 헬프를 가는 이런 디펜스를 많이 하고요. 앨런슨 높이가 좋긴 하지만 페인트존 디펜스가 좀 아쉽기 때문에 김보배나 강상재 높이가 좋은 원주 DB가 조금 똥을 국내 자원진들이 똥을 치우는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주일 만에 경기 최근에 3연승 질주하고 있습니다. DB의 특징은 DB가 원래 약간은 좀 언더팀 기조가 좀 보이는 팀이지만은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생각보다 수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앨런스하고 알바노에서 파생되는 공격은 꽤나 매끄럽고 강상재도 받아먹기를 잘하기 때문에 오버팀이에요. 올 시즌 기준으로. 최근 5경기에서 82.8득점. 실점은 79.8점으로 오버팀 기조를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뭐 좀 달릴 가능성도 있겠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근데 아마 LG는 오늘 좀 달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2점 야투가 53.5%로 리그 1위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리그 2위, 경기 페이스 리그 1위. 확실히 페이스도 빠른 팀이고 득점도 잘 나오고 득점은 외곽보다는 페인트 존에 좀 집중돼 있다. 이런 컨셉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마레이가 나오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상쇄될 가능성이 있어요. 페인트 존 득점이 리그 최상급이고 앨런슨이 신장이 좋고 투맨 게임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죠. 알바노하고 앨런슨 3점보다는 2점 게임을 많이 하는 팀. 이 부분은 사실 컨셉은 LG하고 비슷해요. LG하고 LG도 외곽보다는 이전 게임을 좀 많이 하죠. 페인트존 득점이 많고 8승 3패하고 있고요. 올 시즌도 순항 중이고 마레이 타마요 6이상 중심으로 팀이 내외곽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지만 그래도 페인트존의 메리트가 더 큰 팀입니다. 공수 밸런스도 아주 좋은 팀이고 올 시즌 관건은 EASL 데미지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EASL 데미지를 얼마나 관리를 할지가 포인트인데 올해 크불은 일정상의 널널함이 있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고요. LG는 일찌감치 EASL 좀 포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핵심들은 가지도 않았고 수요일날 경기를 했고요. 그때 몽골이었나 이때가? 이때 마레이도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레이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런 정도 포인트고 최근 손호한테 한번 패배하긴 했지만 스크전 바로 승리를 거뒀고요. 클러치에서 수비에서 특히나 이제 수비에서 클러치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있다. 양 팀은 올 시즌 초반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79대 82 오버 게임을 했고요. DB가 요즘 오버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두 팀은 일단 DB가 지금 오버 팀이고 창원 LG 시즌 초반 작년보다는 좀 수비가 좀 아쉬운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양 팀은 페인트 존에 포커싱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서로 좀 상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게 있고 이 경기를 좀 뜯어 보면은 이 경기에서 이제 79대 82 오버 게임이 나왔는데 이때 원주 DB가 3점을 14개 성공 48.3%, 창원 LG가 3점을 10개 성공 45.5%. 양 팀 다 3점이 너무 잘 터진 날이었거든요. 너무 잘 터진 날에 이 정도 득점이 나왔다. 근데 156.5 기준점은 전 높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페인트 존의 장점은 창원 LG에게 있고 리바운드도 아마 창원 LG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 마레이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국내 자원진들의 높이는 DB가 좀 낮기는 하지만 페인트존의 우위는 아마 창원 LG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체력적인 이슈에서 DB가 조금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팀적인 상성면에서는 전 LG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마레이 허리 이슈가 약간 관건이긴 한데 저는 언더에 창원 LG 봅니다. 마지막 경기는 저녁 경기 단콩 경기고요. 서울 삼성 대 가스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삼성이 아주 좋은 흐름에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 삼성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이고 리그에서 3점을 가장 많이 던지고 3점 효율이 너무 잘 나오는 팀입니다. 지금 이 팀의 3점 성공률은 40%가 넘어요. 시즌 전체로 봐도. 이거는 느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비의 강도가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 뭐 느바도 수비 다안 해요. 이 새끼들. 크블이 수비는 더 빡세게 하지 뭐.
아무튼 느바에서도 팀 3점이 40%가 넘어가는 팀이 제가 어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내 팀인가 밖에 안 돼. 내 팀인가 밖에 안 돼. 휴스턴, 미네소타, 시카고, 필라 정도고요. 휴스턴이 3점이 이렇게까지 잘 터지는 게 좀 의외긴 하네요. 그죠? 센군 빠리고 아멘 탐슨이 외곽이 없는 옵션인데. 그렇다. 제가 근데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3점이 잘 터지고 40.7% 진짜 괴랄한 3점 옵션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건 뭐 알겠는데 3점 팀들은 좀 종잡기가 어려워요. 그죠? 안 터지는 날은 확 안 터지고 터지는 날은 확 터지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에 이관희가 꾸준하게 좋은 폼 보여주고 있고요. 리바가 구린 팀인데 이원석 복귀가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최근 두 경기에서 리바운드가 좀 좋아졌어요. 원석이 복귀하고 나서. 3점 시도가 손호와 거의 다름없는 1위를 다투고 있다. 리바운드 전체 꼴찌인데 이원석 돌아온 이후에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점 팀한테 리바운드는 너무 중요하죠. 최근에 니콜슨 이관희가 폼이 좋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87.2득점, 실점은 80.2득점. 직전 경기 수비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밸런스도 좋았다. 수비 밸런스도. 원래 수비 잘하는 팀이 아닌데 정관장 야투가 너무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수비도 아주 좋았다. 지금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단점은 딱 두 가지 정도 찝을만 할 것 같아요. 외곽이 안 터지는 날은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가지는 일정이 좀 팍팍하다는 거. 올 시즌 일정이 팍팍한 팀이 별로 없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 수요일 경기를 했고요. 오늘 경기고 내일도 경기가 있거든요. 내일은 홈에서 서울 SK. 지금 이번 주가 전부 홈 일정이에요. 네 경기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쇄되는 거는 있긴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경기했으니까 목, 금, 올, 토. 이틀 쉬고 3일 만에 경기다. 이런 부분들은 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한데 그냥 서울 삼성의 리스크는 딱 두 가지. 외곽이라는 게 안 들어가는 날은 뭐 좀 답이 없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일정이 조금 상대적으로 팍팍하다. 가스 2승 10패하고 있고요. 저는 가스가 올해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성호가 일본 보는 팀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제 예상대로고요. 제 예상보다 더 답이 없습니다. 2승 10패. 라거나 한 번씩 좋은 경기를 하긴 하지만 89년생. 퍼킨스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2승 2패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 퍼킨스가 지금 몇 경기 하는 걸 좀 봤는데 페인트 존보다는 외곽이 조금 더 메인인 것 같기는 해요. 육각형 타입인 것 같긴 한데 페인트 좀 메리트가 약간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 스카한테 꾸역승 한번 했고 KT전 승리가 있긴 하지만 이건 KT가 야투가 완전 박살났던 경기였고 완전히 목 돌아간 경기였어요. 퍼킨스 오고 나서 경기력이 좋아진 건 팩트. 여전히 좋은 구석은 많이 보이질 않는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강혁 감독 특유의 프레스 수비, 앞선 수비, 턴오버 유발하는 수비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 면에서는 서울 삼성보다 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 삼성이 지금 이대성이 없는 건 분명히 서울 삼성한테 오히려 메리트가 느껴지기는 해요. 이대성이 요즘 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핸들러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핸들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볼 간수 좀 잘 안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최성모 이런 애들이 진짜 프레스 수비 약하거든. 성모가 드리블을 겁나 못 쳐요. 크로스 오버가 없어. 한쪽으로만 치고 달리기야 그냥.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 결국에 그냥 오늘 경기의 관건은 체력 이슈일 것 같습니다. 서울 삼성이 이번 주 4번의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 깍스가 퍼킨스 오고 소스하고 프레스 수비 같은 거 좀 했을 때 그런 쪽에서 턴오버가 좀 나올 수는 있다는 거.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이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 3점이 40% 넘게 터지고 있습니다. 느바 기준으로도 5위 안에 들어가는 슛감이에요. 이 슛감이라는 게 언제 마탱이가 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너무 좋은 시점에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바운드 리그 꼴찌 팀이지만, 이원석 들어오고 나서 개선이 좀 된 부분도 명확하고, 이거는 가스 반대를 볼 수는 없는데 일정상에서 오는 부담 때문에 약간은 배당이 아쉽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4.5 마인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58.5는 오버를 봐야 됩니다. 네. 5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주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중에 농구 경기 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주말에 우리가 승부를 보고 뭐 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메리트 있는 경기 그리고 배당 메리트도 꽤 느껴지는 그런 날이거든요. 오늘 또 잘 골라서 가보면 괜찮을 만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